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요게 어떤 회사더라? KC라는 회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싸다고 소문은 났는데 얼마나 어떻게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봤어요. 반도체 공정 중에 어떤 회사냐면은 반도체 공정 중에 같이 알아보면서 알아볼게요. 이 자료를 제가 뽑아서 공부를 하는데 저만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맹목적으로 이렇게 저의 판단을 믿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아직 저는 여기 주를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구입하고 말고는 자기 손가락 책임. 자, 들어가 봅니다. KC 오늘 1,300원이 빠졌어. 아우 땡큐인데 이럴 때 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8월 20일 기준 6%나 빠졌는데 최고가 28,000원 갔었고 총 2,745억, 상장 주식은 1,355만 주, 외국인 소진율이 12.83%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요. 최저가는 2012년도에 2,800원부터 시작했네요. 와, 그럼 지금과 10배란 말이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I고 KC, 행복한 미래 애기들 있고, 요런 것들 있고 요런 것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스 공급 장치, 케미컬 공급 장치. 넘어가 볼게요. 회사 소개. 87년 2월에 설립됐고 가스 및 케미컬 공급 장치 전문 기업입니다. 가스 공급 장치 BSGS, 불 스페셜리티 가스 시스템, 가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검색해 보니까 가스 종류별로 여러 가스가 있는데 반도체 제작을 할 때 그거를 공급하는 장치예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 월덱스하고 또 뭐 있죠? GST 이런 거. 월덱스를 공부할 때 인곳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둥, 삼각 기둥 것들을 만들어 이걸 자르면 웨이퍼가 되잖아요. 웨이퍼를 막 깎고 가공하고 여기에 감광이 입히고 또 뭐 이렇게 포토레지스트 해가 그게 감광이니까 그걸 해서 그 홈을 파고 뭐래가 다리를 붙이고 이러면 반도체가 되잖아요. 그래 되는 것을 이렇게, 나는 물로 다 씻을 줄 알았는데 물이 아니라 가스 혹은 화학 제품. 가스도 무슨 뭐 깎는 데 쓰는 가스, 또 세척하는 데 쓰는 가스, 뭐 또 이렇게 또 뭐 코팅하는 데 쓰는 가스, 여러 가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점착하고 가스로 이렇게 묻히고 가스로 코팅하고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장치. 그러면 스크루브하고 무슨 차이냐? GST, 월덱스, 스크루브는 요런 거를 가공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 나오잖아요. 그거를 1차, 2차로 그거 순환시켜서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이제 그 밖으로 나와도 조금 이렇게 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환경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공기를 청정시키는 거고, 이게 반도체 가공 시 나오는 이제 유해 가스들, 여기서 가스를 공급하면 여기에 또 섞이고 깎으면서도 나오는 이런 가스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고, 여기는 이런 작업하기 수월하게 그 공정에 맞게끔 가스나 이런 것들을, 가스가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가스가 있어요. 그런 복합적인 가스들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어떤 공정에서는 이런 가스, 어떤 공정에서는 이런 가스. 그럼 화학 제품은 뭐냐? 가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또 이제 뭐 또 화학 제품 중에 뭐 또 깎을 때나 뭐 도장할 때나 뭐 코팅할 때나 씻어낼 때나 이렇게 또 들어가는 또 화학 제품들이 케미컬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또 공급해주는, 후공정에서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산업입니다. 이거는 월덱스처럼, 월덱스도 소재 산업이고 이것도 소재는 아닌데 기계인데 꼭 그게 꼭 있어야 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반도체를 만들면 무조건 이 공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화학 공급 장치를 영어로 그냥 단축해서 CCSS라고도 합니다. 자, 2017년 이렇게 가스 케미컬 생산 라인 확대 이렇게 되는 이런 기계들,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 요건 가스고, 2009년도 안성 공장 무역의 날 이렇게 하고 KC 이노베이션, KC
그 자회사로 뭐 KC텍, KCENC, KC인더스트리얼, KC중국법인, KC대만법인 이런 식으로 있고요. 제품 속에 공급 장치가 가스용 시스템이 있고 가스 공급 장치가 있고, 요거는 케미칼용 공급 장치가 있고, CCSS, 요거는 BSGS 불 스페셜리티 가스 시스템, 이렇게 대용량의 가스를 이제 공급해주는, 자동으로 뭐 자동 수동 운전 기능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선이 막 연결돼 있겠죠. 이렇게 요런 기계들 가스 시스템이요, 가스 공급 기계예요. 이런 것들이 다 가스 공급 기계예요. 이렇게 다 가스 공급 기계. 이런 것들도 CVD가 뭐더라, 이게 영어로 뭐더라, 이게 까먹었는데, 뭐 밴드 뭐 디포지션 뭐 이렇게 뭐 케미컬 통과 반대 순간 까먹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가스로 이제 공급하는 거. 요거는 이제 화학 제품을 공급하는 장치, 반도체, LCD, 솔라 제조 공정에 필요한 케미컬류를 뭐 이렇게 드럼 용기에 약액을 이런데 뭐 약액을 저장하여 가지고 탱커로 충전한 후에 펌프로 일정하게 매끄럽게 보내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고농도의 케미컬을 일정하게 손쉽게 보내는 장치들. 그렇게 해서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어떤 게 있냐면, KCENC가 2000년 설립해서 산업용 설비 이런 것들을 하는 데고요. KC 타이완 디스플레이 장비 무역, KC 인더스트리얼, 요거는 특수가스 제조 및 판매업, 가스도 만들고 제조도 하고 판매도. KC 이노베이션은 가스 정화기는 스크루버. 그리고 코리아 파이오닉 차이나, 이건 뭐야, 기타 서비스. KC 솔루션 반도체 제조 기계 부품 및 제조,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있고. 자,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아까 말했다시피 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공통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스나 혹은 화학 공급 장치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거를 이렇게 공급해줘가지고 막 하는 거. KCCNC는 배관 클린룸 플랜트 설비 시공, KC 이노베이션은 가스 스크루버 퓨리피어 생산. 이렇게 KCCNC가 배관하고 클린룸 이런 것들 만드는 데고, KC 이노베이션은 가스 스크루버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9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KC텍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 및 소모성 재료의 제조 판매 주력 사업. 반도체 CMP 세정 장비, 디스플레이, 웹 스테이션, 뭐 쿼터 장비, 반도체 뭐 다 영어야. 이렇게 되는 회사. KC 이노베이션은 일본의 재팬 파이오닉사가 협력해서 합작 설립한 회사로 반도체 장비인 가스 스크루버와 퓨리파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KPC가, 옛날 KPC가 KC 이노베이션으로 이름을 바꿔서 가스 스크루버와 퓨리파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KC 인더스트리얼은 수출 및 수출 대영업을 목적으로 설립했으나 2014년 3월부터 특수가스 제조를 하고 판매 업종을 추가해. 특수가스를 어디 쓰이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작업할 때 쓰인 그런 거겠죠. 그렇게 KC 인더스트리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렇게. KC솔루션은 2016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동부 부분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기계 및 동부분품이 뭐야? 내가 이상한 건가?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신용 평가를 내린 회사가 이크레더블 나이스 DNB가 19년 2020년 했는데, 보면은 18년부터 2020년까지 A+ 등급 우량 상거래 신용이 우량하나 상위 등급에 비해 경기 침체 및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위에보다
이거 A 플러스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2015년 종속회사 이렇게 이거는 그냥 자기들의 연역이에요. 연역. 쫙 회사 인적 분할 결정. 요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적 분할을 결정했는데 주식이 바뀌었더라고. 인적 분할과 동적 분할이 있는데 물적 분할이 있는데 인적 분할은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고 재산이 만약에 100억 있다 그러면 회사 물적 분할로 나누면은 이 회사의 물건 얼마씩 이렇게 띠가는 거고 인적 분할은 회사 사람으로서 이제 나가니까 사람한테 물건이란다 재산 가치를 그만큼 주는 거. 에이 설명이 어렵다.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쭉쭉 이렇게 나온다. 대표이사 고석태, 이정호 각각 대표. 2019년 대표이사 변경 고석태, 양호건 각자 대표. 뭐 이렇게 됐네요. 대표이사 변경 문선목. 2020년 대표이사 장수철. 대표이사하고 대주주하고는 다르죠. 종속회사 대표이사 변경 문선옥. 2015년 코리아 파이오닉스 차이나 설립. 뭐 이렇게 쭉 많으면서 장수철님. 지금 2017년 주식 분할 무상증자 뭐 이런 말인데 이건 아직까지 회사 분할 감자. 회사가 분할되면서 주식이 감소됐다.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조금 제가 해석이 안 돼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짬이 안 돼요. 그래서 1900만 주에서 감자됐다. 일단 2012년 17년에 주식 분할 무상증자 1900 회사 분할 감자. 여기 또 밑에 있어요. 감자가 1900만 주 인적 분할 사람으로서 떨어져 나갔다. 사람으로 떨어졌다. 사람 100억의 재산이 있는데 이 사람이 90억 가지고 이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 인적 분할.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건 인적 분할이고 회사가 물건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는 물건으로 이게 내가 이만큼 가져가고 그런 거는 물적 분할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빼버리니까 주식수가 1300만 주 3300만 주에서 1900만 주를 빼버리니까 1300만 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300만 주가 이 회사의 주식입니다. 1350만 주 좀 적죠.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 및 처분 상황이 우선주 뭐 이렇게 110만 주를 취득했다. 그 말인가?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 배당. 이 회사가 배당이 18년에는 180원 주당, 19년에는 220원, 2020년에는 250원 주당. 한 주에 가지고 있으면 250원. 2만원짜리. 가만 두 주 가지고 있으면 500원이네. 삼성은 5만원인데 1,500원 주거든요. 적다. 싸다. 그리고 여기 EPS가 주당 순이익이 4,000원이잖아요. 이게 주당 지금 단기잖아요. 단기. 그럼 석 달인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주당이니까 단기니까 1년치도 아니고 1년치를 미리 계산 뭐하니까 석 달치 한 기분 거면은 4,000원이면 4, 32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오니까 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산업의 특성. 가스 공급 장치 사업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원료 가스를 원하는 압력으로 꾸준히 공급 장치 제조하는 사업이다. 이때 중요한 거는 순도 보존이 중요하고 안정과 청정도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케미컬 공급 장치, 화학 공급 장치 사업은 반도체 맹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해당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화학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 CCSS라 불린다.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 센트럴. 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반도체 사업은 뭐 이렇게 고첨단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기술 혁신이 급속화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사업의 제품 사이클은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래서 매년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투자가 소요되는 하이리스크 사업이다 하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 이 KC가 장사가 잘 되려면
삼성 반도체나 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가 계속 라인을 증설시켜야 요 물건들이 계속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사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유행 지나고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래 버리면 처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반도체는 300mm 웨이퍼 등 D램 경기 회복되면 또 D램 하락,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을 배경으로 전자기기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발전되고 지금은 또 5G, 뭐 IoT,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더 기능성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고집, 요즘에는 많이 찾는 게 비메모리잖아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예전에는 D램이었다면 요즘은 비메모리 반도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예전에는 LCD가 다였다면 이제는 OLED라고, 이게 뭐더라 하여튼 필름만 매기는 건데 OLED 플렉시블 이거 구부러지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뭐 폴더형 이런 것들의 기술들이 점점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 가스들을 넣어서 깎고 닦고 씻고 하는 이런 것들 뭐 원료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장치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산업은 계속 영위해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소형 디스플레이 성장은 OLED로 이동하거나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중점의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왜 대형 OLED는 굉장히 비싸니까 수요가 안 맞잖아요. 시장이 안 맞으니까 대형 디스플레이는 그냥 LCD로 하고 수율 향상, 규모의 경제, 대형 OLED 패널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경우 OLED TV 보급이 예상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한국,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로 증가로 OLED 중심의 장비 및 소재 시장의 변화가 예측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경기 반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뭔 말이냐면 반도체 회사와 디스플레이 회사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KC 같은 회사는 매출이 들쭉날쭉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에 이게 뭐고 반도체 회사에서 만약에 여기 공장을 A라는 공장을 한 5년 전에 만들었다. A라는 공장을 5년 전에 만들었다. 그러면 물건이 5년 만에 노후화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또 이 라인을 다시 싹 갈아엎어야 된다니까. 기존 라인에다가 그 올려가지고 또 다른 걸 생산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걸 거의 다 없는다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이 라인에 또 다시 또 새로 깔아야 돼. 이런 게 있으면은 다시 새로 깔아야 되니까 이제 KC나 이런 업체들이 월덱스나 이런 업체들이, 월덱스는 요거 다르니까 좋은데, 이렇지 않고 또 공장을 새로 짓지 않으면은 자기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규 라인 증설에 따른 수요 확대나 해외 시장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지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내 경쟁 업체로는 원익홀딩스, 보슌 머티리얼즈, 한양기공 등이 있고 중국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케미컬 공급 장치로서는 화학 제품 공급 장치도 가스 공급 장치와 마찬가지며, 경쟁 업체로는 SDI 들어봤죠. 한양 ENG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당사는 KC는 2015년부터 진출했어요. 국내 패널 업체 등의 공급을 개시하여 CCSS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늦게 시작했죠. KCNC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설비공사, 바이오 설비공사, 바이오는 이제 이거 시밀레 바이오라고 해야 되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약업체한테 설명서를 받아가지고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약만 만들어주잖아. 공장이잖아. 만들어주는 공장이잖아. 그런데도 이제 가스가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뭐 화학 제품 들어가고 막 이런 거니까 그런 데 들어가든지, 공장 건설, 플랜트 설비는 이제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 예전에는 그냥 쓰레기 바다에 묻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무슨 기후 협약 이런 거 해가지고 바다에 14년부터 못 묻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산업 폐기물을 처리할 때 뭐 이렇게 바이오 가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회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설비 부분의 특성은 많은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고, 기계 설비업과 달리 초고순도 설비의 실시를 위하여 클린룸에서 작업, 초고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가의 장비,
구입해야 되고, 측정 장비의 보유로 업체들이 새로 진입하기에는 초기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전문 인력 보유가 관건이라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업체들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혜자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 제조에도 들어갈 수 있고,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바이오 가스 수집, 신재생 에너지 관련 RPS 도입에 따른 고성장이 기대된다. RPS라고 하는 것은 대체 에너지 관련 가스 연관 사업이 도입이 되면은 고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 환경 플랜트 산업이 있잖아요. 산업용 폐수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및 이를 활용해 발전 플랜트와 연계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폐수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제 바이오스 처리 뭐 이런 거 그런 거겠죠. 자, KC 이노베이션은 반도체 FPD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평편 디스플레이, 납작한 디스플레이, OLED, 솔라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구부러지는 거, 스크루버와 고순도 정제기 프리피어를 기반으로 이 회사는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 부분들이 변경 전에는 뭐 이렇게 돼 있다라면, 변경 후에는 공사 매출을 산업용 설비 및 건설 등의 설계, 시공 및 제조로 딱 구분해 놨고, 유틸리티 부분에는 가스 관련 기구 및 산업용 기계 장치 등의 제조 판매 등으로 구분해 놨고,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은 디스플레이 장비 및 설계, 시공 및 제조로 딱 구분해 놨어요. 어떻게 벌어가는지 볼까요? 영업 단위 매출액 차지하는 비율. 공사 부분에서는 공사 매출, 산업용 설비 시공에서는 매출이 1022억, 전체 매출의 40%. 뭐가? 산업용 설비 설계 시공. 뭡니까? 설비 기계를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쫙 만드는 그런 설비 설계 시공, 이게 40%를 차지하고 1022억. 유틸리티 부분은 제품 상품, 가스나 케미컬, 화학 제품의 공급 장치 등의 제조 판매,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런 것들, 이 매출이 879억, 34%를 차지해요.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 제품 상품, 디스플레이 장비 설비 등의 제조 판매하는 거에 317억 원, 12%를 차지하고, 그런 용역 매출, 이해관계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구매품 이렇게 돼 있고, 원재료 및 생산 실적, 반기 중 연결 실체가 생산하여 고객사로 공급한 제품의 매출액은 1155억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그냥 토지가 어떻게 얼마 잡혀 있고, 건물은 170억 잡혀 있고, 구축물은 16억 잡혀 있고, 뭐 기계 장치는 20억 잡혀 있고, 205억 잡혀 있고, 뭐 이런 말이에요. 매출 실적. 매출 실적이 당반기와 전반기는 19년 1월부터 6월까지, 당반기는 반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그 수치입니다. 보니까 전반기 대비해서 공사 매출 부분이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유틸리티 부분도 떨어졌어요. 올랐는 거는, 증가된 거는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이 당반기에 올랐고, 매출이 올랐고, 기타 부분이 395억,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이 317억으로 올랐어요. 전반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이 100억이었거든. 그리고 기타 부분이 229억이었고, 그러면 이거 공사 매출 부분과 유틸리티 매출 부분이 떨어졌는데, 뭐가 올랐냐 보니까 전체 매출은 떨어져도 이거 단기 순이익은 확 올라버렸어요. 유틸리티 부분에서 단기 순이익이 206억이 났는데, 작년에는 175억이 났고, 디스플레이징 장비 부분에서 19억이 났는데 작년에는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이 부분에. 그리고 총 합계로 단기 순이익이 369억이 났는데 작년에는 299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전반기에는 60억 정도 높았으나 순이익에서는 당반기가 70억 정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반기 국내 매출이 2183억이었고 전반기 국내 매출은 1957억. 빼면 얼마지? 200억. 200한 20억 정도 되겠네요. 220억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당반기 국외 매출, 우리나라 거 말고 매출이 올해는 367억이었다면 전반기 작년에는 매출이 656억이었어요. 해외 매출이 더 높았단 말이죠. 이거는 거의 한 200억 넘게 차이 나네요. 그러네요. 200한 90억 정도, 99억 정도 차이 난다. 90억 정도 차이. 자, 판매 경로 및 방법이 해외 판매의 경우 입찰을 통한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거래업체를 중심으로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뭐야 이거? 일반적으로 기존 거래업체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하여튼 그냥 해석하기는 기존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이거 뭐 뜻이 있겠죠. 검색하니까 안 나와요. 통과. 그래서 이거 기초공사 계약 잔액이 1080억 당반기에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신규 계약액은 거기서 나온 거고 작년께 3030억. 와 엄청나네. 3030억 신규가 작년에 3030억의 매출을 올려서 계약을 했어. 수주를 했어. 올해는 신규가 1795억밖에 안 되고 기말공사 말쯤에 이제 공사 계약 잔액이 1489억이면 작년에는 1080억. 와, 그러면 KC가 그렇고 KCNC는 전기에 기초공사 잔액이 계약 잔액이 681억, 신규 계약액이 2414억 올랐죠. 그래서 총 전기에 기말공사 계약 잔액이 6644억. 그러면 당반기에는 기초공사 잔액이 644억, 한 40억 모자라고 신규 계약이 1338억, 작년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 모자라고 1300, 1000억 정도 모자라네. 한 800억, 900억 정도 모자라네. 900억 정도, 990억 정도 모자라네. 하여튼 간에 기말공사는 계약이 조금 더 증가했고 KC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당반기에서 기초공사 계약 잔액이 360억으로 330억인 30억 정도 더 높고 신규 계약에서는 작년이 550억이고 올해가 410억이고 한 140억 정도 더 차이 나고 기말공사 계약 잔액으로서는 당반 올해가 376억이고 작년은 360억 한 17억 16억 차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한단 말이죠. 신용위험 현금성 자산이 작년에는 1444억인데 올해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1162억. 와, 한 200억, 260억, 270억, 280억 정도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80억, 228억이구나. 빠질 수도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총 이거 현금이 빠졌다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와, 회사에 현금 빠지면 어떻게 되나 걱정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매출 채권은 뭔지 아시죠? 매출 채권 물건을 만들었는데 돈은 못 받았는 거. 아니 물건은 줬는데 돈 못 받은 거. 외상으로 준 거죠. 외상으로 준 거라기보다는 물건 줬는데 돈 알았어 우리 어음으로 뭐 얼마 뒤에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기업은 바로바로 현금 결제 안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잡히는 게 매출 채권을 잡혀요. 근데 매출 채권이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건 좋은 거예요. 이게 자꾸 불어나고 돈은 안 들어오고 이런 게 문제지. 이런 거 하면 장난을 칠 수 있거든. 매출 채권이 자꾸 불어나고 현금도 불어나는데 영업이익도 불어나는데 부채는 자꾸 쌓이고 뭐 이런 거 막 하면 뭐 돈은 막 이상한 데로 빠지고 하면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딱 되어 있다. 요까지 1년 미만 부채를 유동부채라 그러고 1년 미만 1년 이상을 비유동부채라 그래요.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448억짜리 하나 있고 3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 게 480억짜리 하나 있고
요거 두 개 합치면은 48억, 480, 520억 정도 되겠네요. 요거에 부채가 있다. 그리고 1년 이상 되는 건 207억짜리가 있고 17억짜리가 있고 합치면은 220, 뭐 234억 정도 되는. 근데 이건 뭐지 그러면? 장부 금액, 계약상 현금 흐름,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부채가 당반기 말에 부채가 1777억이 있어. 부채가 오이씨 1777억 부채가. 그러면 자본이 5754억. 자산이 아니고 자본이. 그럼 요게 비율을 따지니까 31%밖에 안 된대. 부채 비율이 31%밖에 안 돼. 내가 자본이 1억 있으면 3천만 원 빚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튼튼한 거잖아, 맞죠? 3천만 원이니까 아직 7천만 원 더 여유 있잖아. 자, 또 넘어가면은 연구개발 비용. 여기 회사는 연구개발 비용이 1년에 보통 한 20억씩 쓰고 있더라고. 이거 뭐야? 220억이 아니네요. 이거 200억이다, 200억. 28기에는 200억 썼어요. 아니, 잘못됐겠지, 이거. 2%밖에 안 되는데. 나 0.4%네. 맞네. 28기에는 뭘 했는지 몰라도 200억 썼대. 193억 썼고, 29기에는 20억, 30기에는 21억, 31기 반기에는 6개월치 13억 썼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26억 정도 쓰겠네요. 20억 정도. 28기에는 193억을 썼어요. 이사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이사 밑에 사업총괄, CFO, GSS 연구개발팀. 요거 뭐 KCNC, K이노베이션도 연구개발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다 통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회사를 뭐 들어가서 생산하기 위해서 막 얘기하는 거. 당사 반도체 3사하고 머리 맞대가 만들었다, LG하고 만들었다, 뭐 혼자 만들었다, 막 이런 말이겠죠. 이런 거 하이닉스하고 만들었다, LG 디스플레이하고 만들었다, 막 기술 확대, 뭐 수입 대체 효과, 막 이런 말입니다. 연결 재무 상태. 매출 채권은 작년 말에는 746억이었는데 올해는 615억으로 줄었다. 매출 채권. 돈 좀 더 현금화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채, 아까 전에 그 부채는 34%밖에 안 되니까 굳이 그렇게 막 볼 필요 없는데, 이게 뭐 여기서 뭐가 눈에 띄었냐면은 이익잉여금이라고 4,547억. 이익잉여금, 잉여 남는다, 이득에 남는 돈, 남는 이득 4,547억. 4천억이 이득이래. 이득, 남는 돈이래. 남는 돈, 꽁짓돈이 4천억이래. 4천억. 아이고. 자, 자본과 부채 총계가 7,532억이고 자본 총계가 5,754억이고 이익잉여금이 4,577억. 부채는 요거에 30%밖에 안 된 게 432, 1,200억 정도 되겠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작년보다 매출과 매출 원가가 30기 반기, 그러니까 30기로 칭할게요. 30기보다 못 나왔지만 매출 총이익은 뭡니까?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뭐다?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에서 그럼 전기세 뭐 이렇게 세금 다 떼는 게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순이익에서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은 EPS. 순이익에서 나누기 자본을 하면은 ROE. 그러면 순이익에서 자본. 그러면 PBR은, BPS는 Book Value Per Share. BPS는 뭐더라? 주식수,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눠야 돼.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그러면 여기서 나온 금액으로 나와서 또 뭘 나누면 됩니까? 지금 요걸 나누는가? 헷갈리네. 그러면 PBR은 Price Book Value Share니까 PBR은 자본에서 주식수. 갑자기 또 헷갈리니까 통과. 그러면 퍼는 계산을
EPS 나왔잖아요. 요거 나누기 이거 지금 주가 나누기 EPS 뭐 얼마지? 아까 전에 뭐 4,000원 치자. 그러면 퍼가 4, 5, 25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많이 적어놨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매출과 매출 원가는 30기 반기보다 못했지만 매출 총이익이 쉽게 말해서 반기 순이익이 70억 정도 작년보다 더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EPS 곱하기 멀티플은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 EPS 아까 2,403원 이게 반기분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4,800원 정도, 4,800원에서 지금 주가 2,000원에서 250원 요거 빼면 요게 뭐다? 퍼죠. 퍼 5 멀티플 5 멀티플 5가 보통 멀티플을 10을 주는데, 이런 반도체 조금 더 아이템이 있는 데는 10, 2, 3, 5, 뭐 20 가까이는 제조업체는 안 주지만 보통 10을 주는데, 지금 멀티플 5인데도 벌써 지금 이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5가 더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실적만 봤을 때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작년에는 플러스였어요. 원래 이게 플러스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이거 뭘 썼지? 그러면 재무활동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좋아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좋다. 그럼 다 마이너스네. 영업활동 마이너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이게 왜 마이너스지? 반기 6월달 거가 마이너스네. 1월부터 3월까지는 플러스였거든요. 자, 그러면 K시텍 경기도 안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원가 소유 지분 21.67%. K시테크는 K테크는 진공펌프 관련해서 이것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다 처분한 모양이에요. 여기 있잖아. 정기중 K테크 주식을 400만 주 전액 처분함에 따라 관계기업에서 나가리. 당반기주 K시텍 주식을 29만 주를 추가 취득. 그리고 당반기 전반기 중 당사는 종속기업인 관계기업으로부터 이 두 관계기업으로부터 각각 14억 19억의 배당금을 받았다. 요 19억 14억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까 말했지, KCCNC는 반도체 장비 산업용 설비 등의 설계 시공 제조 5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KC이노베이션은 가스 정화기 제조 판매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뭔가 싶었더만 무형자산인데 소프트웨어가 뭐 이런 거인데 이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전기 뭐 후기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채, 리스 부채, 당반기 말 금융 부채, 당반기 말까지 갚아야 되는 금융 부채가 37억. 자본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다. 4,500억 남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37억. 이거는 그냥 애게지. 이 회사에서는. 기타 부채는 5,149억.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종업원 급여 1,000원. 아, 이거 5억 1,400억. 400원. 깜짝 놀랐네. 발행 주식수 1,300만 주. 자기 주식 처분이 1,000원이니까 31억.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을 얻었다. 그게 31억. 이거 뭐 맞는 거,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 주식을 얻어서 처분해서 얻은 이익이 31억인데 어디서 나오는 수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주식을 마이너스니까 날렸다, 소각했다. 100억치, 106억치. 요 전기 말에는 105억치. 그래서 이거는 삼성증권과 자기 주식 취득 관련해서 신탁 계약을 맺어 10이겠죠. 당반기 말까지 총 6,641주를 취득하여 6,641주 해가 얼마 안 되거든. 당반기 말 현재 총 110만 111만 6,836주를 보유 중에 있다.
이만큼 태워가지고 보증이 있다.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던데, 뭐 좀 자세한 건 안 들어갔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법정 적립금이 10%인가를 이렇게 보관하게 돼 있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하여튼 간에 60억을 법정 적립금으로 모아놨대요.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빼버리고 잉여금은 남는 거, 이익에 남는 거, 이익의 잉여금. 근데 미처분, 처분하지 못한 이익 난 걸 남는 거. 뭔 소리야. 하여튼 처분하지 않는 남는 돈. 얼마? 3,816억. 3,816억. 남는 돈이 3,816원. 이거 뭐 하는데 쓸까요? 상속하는 데 쓰든지, 뭐 배당하는 데 쓰든지 막 써야 되는데, 일단 놔둬도, 이걸 가만 놔둬도 이자 나오잖아. 금융소득 나오잖아. 2%만 나와도 얼마야? 1,000억에 2%면 20억. 맞죠? 10%면 200억이니까. 아니다. 1,000억에 10%면 100억. 1%면 1억. 3,000억에 1%면 3억. 2%면 6억. 와. 6억 나와. 6억. 6월 이자가 6억. 가만히 놔두면 해도. 일단 돈을 써야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요번에 요런 이익 미처분 이익잉여금 안 쓰고 놔두고 경영권 이렇게 배당도 안 주고 이렇게 모아두는 돈 세금 거둘 거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세금 매기려고. 그러면 이 회사들은 막 또 떨어내려고 막 하겠죠. 그래서 매출은 장비 제작 매출이 40% 차지하는 거고, 상품이 34% 차지했던 것은 아까 전에 그거였죠.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은 장비 제작이 639억, 상품 매출이 3억, 서비스 매출이 2억, 얼마 안 되네. 기타 매출이 51억. 이렇게 696억 매출이 당반기에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기초공사 계약 잔액이 당반기에는 75억이고 정기에는 116억이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게 당반기이기 때문에 이건 정기고 곱하면은 14억 넘어가기 때문에 뭐 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당반기 말 현재 공사 금액이 공사 수익 금액이 전기 매출의 5% 이상의 프로젝트의 계약별 정보는 다음과 같다. 케미컬 공급 장치가 2016년에 계약하고 2018년에 계약하고, 계약상 납품 기한이 2016년에 6월에 계약해서 2016년 12월에 끝나는데 100% 진행 다 됐고, 두 번째 거는 96.8%면 됐어요. 근데 100% 다 진행된 게 매출 채권으로 잡힌 게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게 4억 정도 못 받았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거 18년 7월에 계약하고 18년 10일부터 납품 기한이 있어 진행률이 96.8% 되는 게 계약 부채가 1,000원이니까 9억 6천 정도가 못 받은 돈이 있네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고재산 변동은, 재고재산은 작년보다 172억이 늘어버렸어요. 마이너스. 자, 요거는 직원들 이렇게 판매비 관리비. 아까 요거 영업 판매 이익금, 판매 이익금 빼기 판매비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 이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게 판매비 관리비. 요게 다 급여도 있고, 퇴직급여, 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접대비가 1억 4천.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용역비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판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전산 운영비, 대선 삼각비, 광고비, 경상 개발비 이런 거 다. 기본 주당 이익이 여기는 또 1,500원 나와요. 1,500원. 1,500원 나오면은 당 반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3,080원. 3,080원에 2만 원을 빼면은 멀티플 7이잖아요. 아까 마치 멀티플 한 10을 줘도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10을 주면은 3만 원. 3,080원 곱하기 10을 하면 3만 800원이 되니까 지금 주가는 2만 원. 아직까지 만 원 더 클 여력이 있다.
그래서 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 전기 말에는 204억이었으면 당방방 요번 올해는 193억, 조금 줄었죠. 돈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 매출 채권은 중국이 133억, 작년에는 전기 말에는 125억이었는데 중국 거는 해외 거는 조금 불어났어요. 종속기업인 KCNC, 여기는 설비하는 회사, KC 이노베이션이 스크루버 퓨리파이어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매출이 9억이네. 9억밖에 안 되나. 그리고 4억이네. 얼마 안 나왔네요. 매출이 9억과 4억밖에 안 나왔네요. 전반기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종속기업 또 이제 요거는 매출 채권 돈 못 받은 게 4억 7천. KC 이노베이션은 1억 8천 못 받았다. 완전히 못 받은 건 200만 원. 200만 원. 1000, 만, 10만, 100만, 200만 원. 여덟과 200만 원 안 주노. 자, 넘어가고. 자, 1년 안에 받을 돈이 1190억. 이게 어디서 나왔지? 1년 안에 받을 돈이 1190억. 어딨노 이게? 이거 어디서 나왔던 소리야 이거? 이건 통과. 이거 뭐 없는 건데 이거 1190억. 없는데. 자, 재고재산 현황인데 여기 원재료, 재료, 미착품, 만들지 착용하지 않는 작품, 상품은 만들어 놓은 거, 제공품, 제공품이 만드는 도중의 물건, 제공품,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속에 이게 제공품이 만드는 도중의 물건이 132억이 되는 거예요. 유틸리티 부분에 31기에는 만들어 놓은 게 132억,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에는 제공품이 19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계 원재료가 124억의 재고가 있고, 제공품에 만들 도중에 있는 게 152억, 소개가 합쳐서 323억의 재고가 있다. 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의 주식 소유 현황인데, 고석태 분이 지금 회장이죠. 대표 대주주. 요 고상걸님이 아드님인 것 같아. 그래서 23.38% 있던 주식을 8% 정도, 7%, 8% 정도를 뚝 띄어 일로 줘버렸어. 그래서 여기가 9.2% 있던 거를 7% 정도 줬구나. 6.9% 정도 됐나. 16.14% 되고, 고석태 본인은 17.48%가 됐어요. 주식수는 230만 주, 218만 주. 여기 또 고유연 있잖아요, 한 분. 이거는 25만 주, 1.84%. 이렇게 대주주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매출이 1200억, 2019년 3월 1200억, 19년 6월 1400억, 19년 9월 1200억, 12월 1200억, 3월 올 3월 1100억,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들쭉날쭉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똑똑똑똑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 비슷한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128억, 211억, 139억, 198억, 169억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을 퍼센트로 나누니까 10%는 꾸준히 넘어요. 10%, 14%, 11%, 15%, 15% 이렇게 15%만 돼도 영업이익이 나쁘진 않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니까 영업이익률은 계속 물건 띄운다면 따온단 말이죠. ROE 요거는 이제 내 돈이 10,000원 넣으면은 54%가 들어온다, 10%가 들어온다, 9% 들어온다, 12%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34%밖에 안 되고, 유보율, 돈 쌓아두는 건 6,781%, 6배 정도를 쌓아뒀단 말이에요. PBR은 0.6 이하는 무조건 살아라고 하는 누군가의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0.47, 0.4, 0.5, 0.5, 이거는 엄청나죠. 주당 배당금은 250원, 한 주당 250원.
요건 종목 뉴스 들어가 보면은 KC 52주 신고가 2.8% 증가, KC 외국인 3,625주 순매도 뭐 이런 거, 52주 신고가 갱신, 퍼가 4.4밖에 안 된다 하면서 퍼가 4.4. 4년 내 원금 만 원이면 만 원이 4.4년 뒤에는 다시 만 원이 된다는 그 말인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였잖아.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 보니까 마이너스 됐었어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다 잘 됐다가 2020년 6월에 여기서 마이너스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수치라면. 그래서 투자 활동도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쭉. 재무 활동도 조금씩 갚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영업이익률은 아까 말했다시피 순이익 좀 말했고,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 대비 시총을 또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169억 3월달에 169억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4는 4, 6, 4, 24, 6,400억 6,400억이란다. 6,400만원 6,400만원 676억이 나오잖아요. 4로 곱하면. 그러면 676억에서 멀티플 아까 전에 3천 얼마에서 EPS 3천 EPS 어디다 넣어? 3천 얼마에서 나누니까 7 나왔잖아요. 7. 그래 7을 곱하니까 4,600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시총이 2,745억. 뭔 말이냐? 4,600억 정도의 값어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2,745억밖에 못 받으니까 이 주가는 싸다. 이게 아직 저평가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PBR은 0.4, 현금 배당은 250원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은 10%대, 순이익률은 100원 넣으면은 1,000원, 100원 넣으면 10원 들어오고 40원 들어오고 14원 들어오고 19원 들어오고 이 말이에요. 엄청 순이익이 높아야 돼요. 순이익이 어떤 회사는 막 2%, 막 1%, 저번에 하나 보면 1점 몇 프로 나왔잖아요. 뭔 말입니까 이거? 은행 이율도 지금 요즘 얼마입니까? 2%. 은행이 2% 하잖아요. 은행보다 뭐 하다는 말이에요. 은행보다 뭐 하면은 굳이 기계를 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이제 또 넘어가 보면 요건 아까 했던 거고, 여기는 또 다 플러스 나왔죠. 다 플러스. 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KC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쓰이는 가스, 화학 재료를 공급해주는 장치 판매 설비를 주력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공정이다 보니 경쟁 업체도 많이 있으나 워낙 진입하기에 고가의 장비, 인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내 몇 개 업체가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 신성장 사업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가스, 뭐 화학 재료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 회사, 바이오 제약 회사 그런 것 공장에서 또 거기도 뭐 만들 때는 무슨 가스를 넣고 막 이렇게 막 조합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2014년부터 해양에다가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산업 폐기물들을 이렇게 분해할 때 나오는 유해 가스들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가스들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 발생되는 매출들이 또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회사의 매출의 40%가 설비가 차지하고 있고 기계 라인 쫙 깔아가지고 그 공장 다 하는 거 그런 게 하고 있고, 그리고 가스 공급기, 화학 재료 공급기, 기계 장치 판매가 34%, 디스플레이 제조가 12% 차지할 만큼 아직까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라인 증설에 매출이 들쭉날쭉하고 있다. 실적에 비해 아주 저평가받고 있으며 멀티플 7 정도의 대우받고 있고 퍼가 4밖에 안 돼요. 4 정도. 지금보다 2배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경영권 아까 전에 1%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경영권 승계가 1% 정도 차이 안 나는 것만큼 지금 승계를 잘해주고 있고, 보물창고가 날 수 있는 보물창고에 잉여금이 미처분 잉여금이 3,800억을 넘게 쌓아두고 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무기가 될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이제 부채율도 34%.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식을 나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지만 이런 회사 안 사면 뭘 사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